어제 펼쳐진 한국 대 가나의 경기, 양 팀은 5골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펼쳤는데요. 결과는 한국의 2대3 석패. 태극 전사들은 끝까지 투혼을 발휘했지만 아쉽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자, 조별 예선 1무 1패. 자, 16강 진출의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신문선 명지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 가나전 경기도 한번 보고 남은 포르투갈 경기 또 준비 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아, 오랜만에 우리 신문선 교수님 목소리 듣는 것 같습니다. 어제 승리해서 기쁜 소식을 아침에 그래요. 전했어야 되는데요. 그랬어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그런 복잡한 심경 속에서 연결이 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어제 경기. 네, 어제 경기는 골이 말해주듯이 네. 경기 자체를 놓고 보면 흠잡을 데 없는 명승부였었죠. 지금 아침에 제가 외신을 일부러 좀 쭉 살펴보니까 네. 모두가 어제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극찬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어제 경기에서 제가 그 많은 미디어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가나 경기 전에 분석을 이제 부탁을 받고 할 때마다 네.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가나는 그 1패를 거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전환을 해서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첫 골을 내주면 경기가 꼬이니까 첫 골은 절대 내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한국 대표팀이 그 측면에서 프리킥을 허용하거나 네. 또 코너킥을 허용했을 때는 그 한국이 우루과이 경기 때 전반 초반에 골대를 맞았던 것이 우루과이 장신 수비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골을 허용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 문전에서 측면 쪽 또 코너킥에서는 우리가 문전에서 맨 마킹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네. 어제 경기에서 우리가 허용했던 골의 첫 골도 역시 한국 진영의 그렇죠. 오른쪽 프리킥. 코너에서 코너킥 지점에서 한 5m 앞부분에서 프리킥을 허용해서 그것이 골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전반 24분이었습니다. 그 상대의 그 센터백을 보는 살리스 선수, 네. 사우스햄튼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그 선수가 문전에 쇄도하면서 이제 헤딩 슛을 했는데 네. 그 골 자체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묘한 골이 됐어요. 묘하다는 우리 입장에 거는 손 네. 맞았던 거, 팔 맞았던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것이 그 한국의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예. 볼이 날카롭게 휘어들어오니까 헤딩을 했는데 그것이 그 한국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정우영 선수 같이 이제 떴거든요. 네. 뒷머리를 맞고 그 볼이 그 가나의 10번 안드레아 아이유 선수 머리가 없는 선수죠. 네. 그 선수의 팔에 맞고 그것이 떨어진 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살리스 선수가 골을 터뜨렸거든요. 네. 외신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고의성이 좀 있었다고 보면 무효골로 할 수도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외신에서도 그것은 핸드볼 반칙을 줘도 예.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예. 뭐 오심이라고까지 얘기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만 예. 참 아쉽네요. 주심의 그 판정. 근데 어제 VAR을 봤단 말이에요. 네. VAR을 보지 않고 과거 같으면 심판이 오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VAR을 경기를 중단시키고 VAR 타임을 갖고 심판이 봤습니다. 직접. 그렇죠. VAR 레프리들과 그 수신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골을 선언해서 상당히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는 과거에 네. 우리가 VAR을 이렇게 이제 정확히 보기 전까지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또 어떤 시는 말이죠. 네. 이번 그 월드컵에 VAR을 가동하는 것을 놓고 축구가 재미가 없어졌다. 아하.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재미가 없어졌다라는 그 비극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줄이야. 어찌됐든 그 경기는 제가 되짚어 얘기를 해도 핸드볼 반칙으로 경기를 끊었어도 노골을 선언했어도 네.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전반 34분에 쿠두스 선수에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골을 내주는데요. 또 넣어주죠. 그것도 한국이 첫 골을 허용했던 그 위치에 가까운 곳에서 프리킥에 의해서 골을 터뜨렸는데 사실은 어제 그 가나와 경기에서 몇몇 선수를 우리가 주의해서 봤어야죠. 네. 첫 골을 터뜨렸던 살리 선수 공격하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예상을 할 때 짚었었고요. 또 그다음에
쿠두스 선수 2골을 터뜨린 선수죠. 네. 그 아약스 팀에서 스트라이커를 뛰는 선수입니다. 근데 최전방에 이나키 윌리엄스라고 그 스페인 출생으로서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전방 완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오른쪽 날개 쪽에서 뛰던 그 쿠두스 선수를 놓쳐서 그 선수가 문전세도하면서 헤딩골을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골을 잃고 사실은 한국 대표팀 어제 졌어도 네. 아마 경기를 보신 모든 축구 팬들은 아쉬워서 속이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잖아요. 후반 그렇죠. 그 들어가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정말 명승부를 펼쳤거든요. 2골을 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와 정말 힘든 겁니다. 예. 2대0으로 이제 이렇게 달아나고 예. 그러면 경기 흐름은 3골차, 4골 차로 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심리 상태가 아주 그 하얀곡선을 그리는데 네. 한국은 후반 시작해서 58분이죠. 네. 이강인 선수를 교체 투입하자마자 이강인 선수가 상대가 볼을 경합하는 것을 끊어가지고 정말 이강인이가 왜 천재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입증하는 정말 그 절묘한 왼발로 급격하게 꺾이는 빠른 크로스를 올리면서 조규성 선수가 헤딩골로 2대1로 따라붙었죠. 네. 이제 2대0과 2대1의 상황이 되면 1대0, 그 다음에 2대1, 한 골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대0은 이기는 팀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습니다. 근데 2대0으로 이기다가 2대1이 되면요. 네. 1대0과 같은 한 골 차이지만 급격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는데요. 예. 그렇죠. 바로 한국은 3분 뒤에 김진 선수가 역시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린 것을 조규성 선수가 정말로 정말 어제 그렇게 점프력이 좋은지 말이죠. 그 몸동작도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서 머리를 갖다 대서 동점골을 터뜨려서 이젠 우리가 승리의 기운은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말이죠. 그럼요. 참 아쉬운 게. 근데 참 그것도 그 경기 흐름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참 사실 축구는 전쟁이고요. 축구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기 흐름이 우리 쪽으로 유리하다가 경기 템포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작은 부상 때문에 시간이 잠깐 지연됐는데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경기가 이제 꼬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조규성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불과 7분 뒤에 68분에 말이죠. 그 두 번째 골을 터뜨렸던 상대 가나의 쿠두스 선수가 그것도 한국의 오른쪽 측면 쪽에 코너 쪽에서 크로스를 허용을 했는데 사우디의 가나의 공격수가 헛발질을 했어요. 문전 중앙에서. 거기서 만약에 볼을 맞췄더라도 우리가 위기 상황이었는데 헛발질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 처져 있던 수비수들이 거기에서 그 페이크에 완전히 마크를 놓쳤던 거죠. 쿠두스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밀어넣고 그것이 이제 결승골을 내주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어제 경기를 제가 아침에 이제 이 라디오 연결이 되니까 경기를 다시 한번 그 경기 장면을 하이라이트를 갖다 리뷰를 하고 기록을 다시 챙겨서 보니까 지금 이것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지금보다 더 시간이 흐르면 더 이제 안타깝겠죠. 그 첫 번째 골에 대한 그 살리스 선수죠. 심판 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강인 선수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강인 선수 교체 카드가 아주 적절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좀 기회를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늘 지금 이 월드컵을 앞두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일관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외국 감독을 데려오면은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지 벤투 감독의 축구대표팀이 아니죠. 선수 선발에 대한 전권은 물론 조이죠. 그리고 훈련 그리고 선수 기용에 대한 것은 감독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축구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데요. 단 선수 선발할 경우에 이번에 이제 엔트리가 늘어서 26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강인 선수는 미래의 한국 축구의 먹거리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벌써 30 아니에요. 그렇죠. 4년을 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꿈인 어린 선수들 2-3명은 뽑아서 데리고 가야 돼요. 제가 과거에 축구협회 기술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늘 했던 이야기가 3분법이라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그게 뭐죠? 3분의 1은 노장, 3분의 1은 중참, 3분의 1은 신예로 꾸려야 경기에 뛰지 못하는 예를 들어 23명의 엔트리다 그러면 11명이 뛰면 12명은 벤치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26명 같은 경우는 지금 11명이 뛰면 15명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리저브에 들어가는
후보 명단에 들어가는 나머지 선수들은 어린 선수를 선발을 해서 그 선수들은 월드컵 본선에 벤치에 앉아 있는 그 자체만 해도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과거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죠.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는 중대 감독이 경질되는 그런 혼란도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벨기에와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가 선전을 하면서 벨기에는 사실은 한국과 경기 때문에 예선 탈락을 하죠. 떨어지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 당시에 사실은 슬픔에 젖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일요일 밤에 이경규 간다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경기 끝나고 예. 그 선수들이 있었던 호텔에 가서 그때 촬영했던 카메라에 의해서 어린 선수인 고종수나 이동국 뭐 이런 선수들의 화면에 담긴 그 경기 졌는데 그 팬들도 화도 나고 뭐 그러는데 천진난만한 선수들의 그 모습, 아이스크림을 먹고 말이죠. 네. 그것이 방송이 되고 나서 오히려 한국의 K리그는 붐업이 됐었어요. 더 잘 됐다. 기억나시죠? 네. 그 젊은 선수들의 저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 축구가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K리그 자체의 그 성장 동력이 됐던 거거든요. 네. 이강인 선수는 한국 축구의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이강인 선수는 이미 세계가 인정한 천재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국가대표팀에 선발이 돼서 한국의 그 먼 길을 오면 스페인에서 말이죠. 네. 출전할 수 있었던 기회도 줬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출전을 평가전 때는 뛰지 않다가 본선에 가서 1차전 때 교체 투입을 해서 기대 이상의 경기를 했고 어제도 교체 투입돼서 그렇죠. 첫 골에 그 시발점이 됐던 정말 이강인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를 해줬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의 볼 차는 것을 보면 발로 볼을 차는 것이 아니라 네. 손으로 축구 볼을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아주 소프트하게 차는 선수가 편하게 갖다 댈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표현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볼 감각이 뛰어난 거죠. 네. 이강인 선수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네네네. 조광래 대표팀 감독 시절에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처럼 어릴 때입니다. 예. 제가 조광래 감독에게 손흥민 선수를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과 같은 논리로 얘기를 했던 거죠. 이강인처럼 지금 이강인처럼. 그렇죠. 네. 이게 미래의 먹거리다. 조광래 감독이 당시에 이거 아직 어리고 오면 게임도 못할 텐데 그것도 네.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네. 이강인 손흥민 선수를 뽑아서 벤치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 해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찌됐든 져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경기 선전했고 예. 또 이강인 선수를 적절한 타임에 교체를 했다라고 또 평가도 할 수 있고요. 예. 외신에서도 어제 벤투 감독이 2대2 동점골이 터졌을 때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고 외신도 벤투가 그렇게 아주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극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아쉽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복귀를 정리하고요. 네. 이제 복잡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시죠. 그러면 포르투갈 경기하고 경우의 수 먼저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복잡합니다. 네. 그냥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린 이겨야 되죠, 무조건. 무조건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네. 경우의 수에서 우리는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겨야 됩니다. 포르투갈 이기고. 예. 그러면 1승 1무 승점 4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더 좋은 것은 이기되 네. 다득점으로 이겨야 됩니다. 최소 2점 차. 예. 최소 2점 차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에서요. 가나가 이기면 네. 1승 1무 1패 승점 4점이 되죠. 네. 이제 승점 4점이 되면 우리보다 유리한 게 있습니다. 현재 골 득실 차가 0입니다. 0. 0. 예. 0. 한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골 득실 차라는 것은 넣은 거와 뺀 것을 이것을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죠. 예. 가나다가 포르투갈한테 3대2로 지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 1이었다가 어제 한 골 차로 이겼기 때문에 한국을 0인 상태가 된 거고 한국은 우루과이와 0대0 어제 한 골 차로 지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3대2로. 1이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득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가나가 만약 우루과이를 이기게 되면 2승 1패 승점 6점이 되기 때문에 뭐 끝난 거죠. 그거는 가나가 본선에 가고 포르투갈과 더불어서 16강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기고 예.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서 우루과이가 승점 4점이 되는데 현재 우루과이는 마이너스 2인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가나를 꺾어서 승점 4점을 만드는 게 좋다. 가나가 비길 경우에 우루과이와 네. 승점 4점이 되는데
가나는 현재 골 득실차가 0이고 우루과이가 이겼을 경우는 골 득실차가 현재 -2니까 그렇죠. 경우의 수에서 우루과이가 이기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그 어렵지 않네요. 우리가 이기고 예, 그렇죠. 우루과이 이기면 올라가는 거네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제가 어제 경기에서도 방송사 세 군데 출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그 가나를 이기면 16강에 갑니다만 예. 경우에 따라서 예. 포르투갈이 무조건 우루과이를 이기면 예. 가나와 무승부라도 우리가 유리하다. 진다는 얘기는 이제 감히 하질 못하니까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포르투갈의 지금 입장에서 보면 16강이 이미 안착이 됐어요. 그렇죠. 편하게 할 것 같은데요. 한국과 경기에서 뛰다가 호날두 다치면 어떻게 되죠? 예. 주전 뺄 것 같은데 제가 같으면. 그렇죠. 네. 지금 포르투갈은 내심 4강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트 앤 리커버리. 한국 경기는 쉬고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네. 그동안 벤치를 데웠던 벤치 워머들을 가동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포르투갈이 2승을 했고 이 H조에서는 7강팀이긴 합니다만 2승을 거두고 이미 16강에 진출했다는 것은 네. 포르투갈의 경기력이 그 베스트 멤버를 가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포르투갈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 포르투갈의 여보세요? 예. 그래서 그 청취자 여러분께 네. 그 포르투갈 감독 입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제가 제시하는 것을 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죠. 네. 포르투갈은 감독이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라고요. 2014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교수님 시간이 유로컵에서 거의 다 상당히 돼서 유로 네. 그때 2006 유로도 우승시켰던 감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4년생 32년 이상 감독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약체했던 그리스를 이끌고 2006 우에파 유로 우승을 했고 2018년 19년 우에파컵 네이션스컵에서도 우승을 했던 그런 노련한 감독이거든요. 네. 지금 포르투갈의 그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은 한국 경기에 대한 것은 지금 4강 그렇죠.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고 그러면 청취자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독 입장에서 지금 저라면 대충 합니다. 그렇죠. 네. 그 계산을 하겠죠. 예,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네. 우리는 이겨야 그 본선에 올라갈 수 있다. 비기면 올라갈 수 있다는 더 어렵습니다. 네. 이겨야만 우리가 갈 수 있다. 16강 갈 수 있다 그러면 선수들에 대한 컨센트레이션 다시 더 얘기해서 잘하겠죠. 집중력이 예. 그 배가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국 팀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지금 네. 그 포르투갈은 호날두 있죠. 예. 그다음에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네. 조타 선수 있죠. 알겠습니다. 맨시티 실바 있죠. 페르난 어제 2골을 넣은 페르난데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이런 페르난데스 선수까지 있어서 이런 선수들을 풀타임 가동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퀘션 마크를 주면서 청취자 교수님. 여러분께서는 어제 지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경기까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경기 마치고 다시 인터뷰 좀 부탁드리고 그때는 좀 승리의 인터뷰, 16강 진출 인터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때 아주 시원스럽게. 알겠습니다. 근데 뭐 경기 지금 이겼다 졌다 흥분할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저는 냉철하게 경우의 수나 그다음에 지금 감독이 그 심리적 상태나 뭐 여러 가지 대입을 해서 다행히 한국은 어제 지긴 했습니다만 잘할 것이다. 한국 선수들 선전했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국민 모두가 다 칭찬을 할 거예요. 마지막 경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당바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후의 순간까지 한국 대표팀은 최선을 다해주기를 이렇게 성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